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문제는 마인스위퍼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저 지뢰찾기 게임 알죠? 이것은 지뢰찾기 게임으로부터 이제 힌트를 얻은 그런 문제입니다. 뭐 지뢰찾기 게임 자체를 뭐 구현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좀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입력으로 여기 왼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n by n 크기의 지뢰밭 그러니까 지뢰찾기 게임의 모양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별표가 이제 지뢰를 표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소수점은 이제 지뢰가 없는 자리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n이 4인 경우이고, 4 곱하기 4 2차원 별에 이렇게 지뢰와 그다음에 지뢰가 없는 위치,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별표와 점으로 이렇게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해야 될 일은 이쪽을 이렇게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뢰가 있는 자리는 그냥 별표 이렇게 출력하고, 이제 지뢰가 없는 자리에는 이 자리에 인접한 지뢰의 개수를 카운트해서 그 개수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접한 지뢰는 지금 요거 하나죠.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인접한 지뢰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지뢰찾기 게임에서는 이렇게 대각선도 인접한 걸로 보죠. 그래서 세 개입니다. 이 자리에도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간단한 문제죠. 이렇게 출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짜볼까요? 일단 제가 미리 이제 입력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그러니까 입력 파일은 이렇게 입력 파일의 첫 줄에는 먼저 이게 크기, 그러니까 4 곱하기 가로 세로가 4인 그 지뢰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가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한 줄에 한 줄씩, 그러니까 별표는 지뢰, 그 다음에 지뢰가 없는 자리, 점은 지뢰가 없는 자리, 그 다음 줄에는 지뢰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가 먼저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을 받는 부분을 먼저 해보면, 우리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제 n의 값을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크기가 이게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n의 값, 그래서 n 그냥 소문자로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지뢰밭을 입력을 받으면 저걸 2차원 배열에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 배열 2차원 배열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 2차원 배열의 이름은 그리드라고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최대 크기를 우리가 여기 맥스를 100이라고 했으니까 맥스 최대, 지금 우리가 짜는 건 최대 100 by 100, 그러니까 가로 세로 크기가 100인 경우까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배열을 선언할 때 항상 이제 배열의 타입을 정해줘야 되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항상 정수 데이터들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배열의 타입이 그냥 항상 int였는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이 배열에 저장될 값들이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 배열의 한 칸에는 한 문자씩, 그러니까 별표 혹은 소수점 이렇게 한 문자씩 저장되는데, 이렇게 한 문자씩 하나의 문자를 저장하는 변수의 타입은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타입의 배열 그리드 맥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우리가 이제 입력을 키보드가 아니라 이제 파일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fp 하고 f 오픈 이렇게 하고, 입력 파일의 이름은 그냥 input.txt 이고 파일로부터 읽을 거니까 r 이렇게 하고, 물론 이제 볼 일이 끝나면 파일을 닫아줘야 되겠죠. 이 사이에서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이제 먼저 n의 값을, 입력 파일의 첫 줄에 n의 값이 주어지니까 %d 이렇게 해서 n 이렇게 물론 이렇게 n의 값을 먼저 읽어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크기가 n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만약에 n이 4라면 가로 세로가 4인 이런 이제 데이터가 주어지니까 그걸 읽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개의 부호문을 써야 되겠죠. i는 행번호고, 행번호가 0에서 n까지 i를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각각에 대해서 다시 열 번호를 우리가 j라고 하면 j가 0에서 n까지 j를 증가시키면서 이 안에서 이제 한 글자씩 읽으면 되겠죠. 읽는 것은 역시 f scan f.
사실은 이제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입력이나 출력을 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스캔F와 F스캔F로 끝까지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여러 번 한 얘기지만 그런 뭐 C 언어가 제공해주는 기능들을 여러 개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꼭 그 프로그래밍 실력하고 그렇게 크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모토는 최소한의 문법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문법으로 그래서 그냥 스캔F와 F스캔F로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냥 그것만 써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F스캔F하고 그다음에 F스캔F에서는 이제 FD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퍼센티지 D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여기를 퍼센티지 D로 했던 이유는 우리가 읽는 게 항상 정수였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정수를 읽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글자씩 읽는 거죠. 별표 혹은 소수점 이렇게 한 글자씩 읽는 거고 한 글자를 읽을 때는 퍼센티지 D가 아니라 퍼센티지 C입니다. 역시 캐릭터의 약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 내가 읽어온 한 글자를 저장할 자리는 물론 배열 그리드의 i번째 행 j번째 열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우리가 스캔F나 F스캔F에서 이 %를 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i번째 행 j번째 열의 문자 즉 별표 혹은 소수점을 이 2차원별 그리드의 i번째 행 j번째 열에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쭉 읽어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일단 될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이제 입력이 제대로 됐는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그냥 입력받은 값을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보죠. 우리가 이 코드를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fscanf가 아니라 printf 이렇게 되고 printf니까 이건 필요 없고 앰퍼센트도 필요 없죠. printf에는 앰퍼센트가 필요 없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16개가 전부 한 줄에 쭉 출력이 되니까 안쪽 부호문에서 한 줄을 출력하면 우리가 줄을 바꿔줘야 예쁘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입력을 받고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한번 해보죠. 제대로 될까요? 과연 제대로 될까요? 자, 뭔가 뭐 출력이 되긴 했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뭔가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여기 지금 이건데 한 줄에 4개씩 있어야 되는데 일단 한 줄에 4개씩이 아니라 뭐 3개씩이고 어떤 줄은 한 개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얼핏 봐서 이 로직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가 지금 잘못된 거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항상 스캔F를 할 때 이게 스캔F를 할 때 이게 퍼센티지 D 해가지고 정수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스캔F라는 이 기능은 나름 꽤 이렇게 영리한 구석이 있어서 이 데이터 파일에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읽는 게 정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데이터 파일이 정수만 있는 건 아니죠. 정수와 정수 사이에 이렇게 빈칸들이 지금까지도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용자가 정수를 원하니까 얘가 이런 그 데이터 파일에서 숫자가 아닌 어떤 빈칸들 이런 것들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쭉 건너뛰어서 숫자 정수를 딱 찾아서 정수를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정수를 읽는 게 아니라 퍼센티지 C 해서 문자를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이런 예를 들면 공백이나 물론 우리의 예선 지금 공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력 파일에서 빽빽하게 이렇게 공백을 하나도 안 두고 이렇게 이제 입력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백은 없지만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줄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이게 줄이 바뀐다는 게 우리 눈에는 이게 그냥 줄이 바뀌는 거지만 사실은 뭐냐면 실제로는 이 줄 바꿈 문자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printf를 할 때 줄을 바꿀 때 항상 백슬래시 n을 프린트를 해주면 줄이 바뀌죠. 그게 뭐냐면 백슬래시 n이 줄 바꿈 문자입니다. 그리고 이 줄 바꿈 문자는 우리 눈에 표시를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데이터 파일에서
매번 줄이 바뀔 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줄바꿈 문자가 하나씩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줄에 지금 문자가 우리 눈에는 4개만 보이죠. 별표, 별표, 점점 이렇게 4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한 줄에 지금 문자가 5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요 맨 마지막 자리에 줄바꿈 문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이 이 텍스트 에디터가 그거를 화면에 보여주지 않을 뿐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줄이 바뀌는 거면 되지 거기에 줄바꿈 문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 어떤 기호로 표시를 해놓으면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그걸 표시를 안 해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한 줄에 5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맨 마지막은 줄바꿈 문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스캔F로 정수들을 읽을 때는 어차피 걔가 숫자만 이렇게 골라서 가려서 입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안 됐는데, 우리가 이제 %C로 이렇게 해서 문자로 입력받게 되면 이제 이 fscanf가 줄바꿈 문자도 엄연한 하나의 문자이기 때문에 걔를 건너뛰지 않고 걔를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포문을 돌면 안쪽에 j 이퀄 4번 돌 동안에는 별표 별표 점점이 잘 입력이 되는데, 끝나고 이제 i가 1이 되어서 다시 그 중에 첫 번째로 fscanf를 하면 얘가 우리의 기대는 그 다음 줄에 있는 별표나 점을 읽는 게 우리의 기대지만 사실은 얘는 그게 아니라 5번째 문자인 줄바꿈 문자를 읽어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완전히 꼬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엉뚱한 이런 값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제 제가 C 언어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냥 그 중에 이렇게 뭐 사람마다 사실은 좀 선호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뭔가 이렇게 입력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물론 공부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냥 이 문제를 푸는 것에 좀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대로 간단한 방법으로 그냥 이 문제만 딱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여기를 이렇게 한 칸 싹 띄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fscanf를 할 때 요 %C 하고 이렇게 한 칸을 딱 띄워주면 사실은 이 scanf와 fscanf를 우리가 이제 formatted IO라고 하는데, 이 formatted IO가 그 매뉴얼을 읽어보면 생각보다는 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뉴얼이 긴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기능이 뭐냐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한 칸 공백을 두면 그러면 얘가 먼저 하나의 캐릭터를 문자를 읽고 그런 다음에 그 문자 다음에 나오는 모든 화이트 스페이스들을 우리가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 이렇게 화이트 스페이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건 뭐냐면 그냥 문자는 문자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문자를 총칭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문자가 뭐냐면 이 스페이스바,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한 번씩 누르면 이렇게 공백이 하나씩 생기죠. 이 공백이 가장 대표적인 화이트 스페이스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탭키, 여러분이 탭키를 누르면 한 번에 이렇게 여러 칸씩 건너뛰잖아요. 이것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탭이라는 문자가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엔터키, 그러니까 줄바꿈 문자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그런 문자들을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캔F를 할 때 이렇게 %C를 하고 여기 한 칸을 이렇게 비워두면 그러면 어떤 문자를 하나 읽고 그 문자 뒤에서 그 다음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그 화이트 스페이스들을 다 건너뛰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 요 마지막에 요 소수점을 읽고 그 다음에 나오는 화이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줄바꿈 문자까지 싹 건너뛰어 버려서 그 다음에 다시 fscanf를 하면 여기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소수점이 읽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될까요? 다시 한번 해보죠. 뭔가 제대로 된 것 같지만 잘 보면 여전히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첫 줄이 지금 별표 점이죠. 뭐가 4개가 나와야 되는데
3개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뭔가 훨씬 제대로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지금 한 가지를 깜빡했습니다. 뭐냐면 4 다음에도 줄바꿈 문자가 있다는 거죠. 4 다음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똑같은 얘기 반복이지만 항상 정수를 읽을 때는 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4를 읽고 그 다음 다시 퍼센티지 D로 정수를 읽으면 이런 건 깡그리 무시하고 그 다음 정수가 나올 때까지 그냥 가서 거기를 읽어주니까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 스캔F에서 정수를 물론 이제 지금은 우리가 F스캔F지만 F스캔F와 스캔F는 뭐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정수를 읽으면 어쨌거나 얘는 정수를 읽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딱 읽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스캔F로 퍼센티지 C를 읽으면 아까랑 똑같이 뉴라인 캐릭터를 얘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C 프로그램에서 뭔가 순수하게 정수만 읽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없지만 뭐 정수 숫자와 문자가 이렇게 섞여 있는 어떤 데이터 파일을 스캔F나 F스캔F로 읽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실수를 하기가 좀 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럼 해결 방법은 뭐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숫자 4를 읽은 자리죠. 여기에서 한 칸을 이렇게 싹 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수 4를 읽고 그 다음에 나오는 화이트 스페이스들을 다 이렇게 건너뛰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는 제대로 됐나? 한번 보죠. 이제는 제대로 됐습니다. 이제는 뭐 별 문제 없어 보이죠? 별표, 점점 이렇게.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이제 숫자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뤄보는 건데, 그래서 문자 데이터 파일을 입력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입력을 무사히 받았으니까 남은 일은 이제 각 셀마다 그 셀에 인접한 폭탄의 개수, 그러니까 지뢰의 개수를 이제 카운트해서 출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출력해야 되는 것 자체도 이렇게 이제 n 제곱개의, 그러니까 n by n이면 이렇게 쭉 출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을 하면서 원래 이 자리에 지뢰가 있으면 그냥 지뢰를 출력하면 되고 없을 때만 카운트를 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제 2차원 별을 쭉 출력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출력을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두 개의 포문이 여기에도 물론 그대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그리드 IJ가 만약에 그리드 IJ가 지뢰이면 그냥 별표를 출력하고 아니면 지뢰의 개수를 출력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코드는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될까요? if 일단 이 자리가 지금 현재 내가 i번째 행 j번째 열에 출력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자리가 그리드 ij가 만약에 지뢰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 얘기는 그리드 ij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문자가 지뢰면은 별표니까 별표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내가 배열 그리드 IJ 칸에 저장되어 있는 게 별표냐라는 거를 검사할 때 물론 이제 비교는 이퀄로 하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별표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 칸에 저장된 문자가 A냐라는 걸 검사할 때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이게 A라는 게 어떤 변수 이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변수 이름인지 아니면 그냥 A라는 문자인지 그거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에서 그냥 이게 어떤 변수 이름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글자 그대로 어떤 문자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헛다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IJ 칸이 지뢰 칸이면 그때는 우리가 그냥 printf 지뢰 칸은 그냥 지뢰 칸 이렇게 출력하면 그 별표를 출력하면 되죠. 우리는 이렇게 출력하고 한 칸을 띄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숫자와
별표가 이렇게 막 섞여 출력하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칸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 칸 출력할 때는 이렇게 한 칸씩 띄워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IJ 칸이 원래 지뢰라면 그냥 별표를 출력하면 되니까 간단하고, 이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죠. 그렇지 않다면, 그 칸이 지뢰가 아니라면 그때는 이제 그 칸을 둘러싼 이 어떤 한 칸을 둘러싼 칸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 어떤 한 칸을 이렇게 둘러싼 칸은 이렇게 상하 좌우 대각선으로 8개가 있죠. 그러니까 방향을 우리가 북쪽, 동쪽, 남쪽, 서쪽 이렇게 북동쪽, 남동쪽, 남서쪽, 북서쪽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8개가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가장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개만 있고, 뭐 이런 데에는 3개만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8개가 있죠. 그러니까 그 8개의 셀들을 각각 다 검사해서 그 중에 폭단이 몇 개인가를 일단 우리가 카운트를 해야 되니까, 뭔가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 카운트를 일단 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카운트하는 방법은 뭐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 8개의 칸을 각각 순서대로 검사해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쪽을 우리가 먼저 검사한다면, 그리드 현재 내가 i행 j열이라면 내 위치에서 북쪽으로 한 칸 떨어진 자리는 i-1행 j열이죠. 이 자리가 역시 지뢰이면 그러면 카운트를 1 증가시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은 일을 우리가 이제 8개의 자리에 대해서 해줘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나 둘 셋 넷 8개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너무 많이 했네요. 근데 이제 북쪽은 i-1행 j열인데, 그러면 북동쪽은 i-1행 j 플러스 1열이겠죠. 동쪽은 i행 j 플러스 1열이고, 그 다음에 남동쪽은 i 플러스 1 j 플러스 1일 거고, 남쪽은 i 플러스 1 그냥 j일 거고, 그 다음에 남서쪽은 i 플러스 1 j 마이너스 1일 거고, 서쪽은 i행 j 마이너스 1열이고, 북서쪽은 i 마이너스 1행 j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카운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줄을 맞춰 볼까요? 그러면 이제 카운트가 됐으니까 그 카운트 값을 printf 퍼센티지 한 칸 이렇게 띄워주죠. 그리고 카운트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될 것이고, 물론 이렇게만 하면 이제 그냥 전체가 한 줄에 쭉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안쪽 포문이 끝날 때 우리가 printf 이렇게 줄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제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고 한번 해볼까요? 과연 제대로 될까요? 어이, 제대로 됐네요. 이게 제대로 되면 안 되는데 왜 그냥 제대로 됐을까요? 왜 그냥 제대로 됐을까? 이 지금 제대로 된 거죠. 왜 제대로 됐을까? 사실 이건 제대로 되면 안 됩니다. 왜 제대로 되면 안 되냐면, 좀 말이 이상한데, 왜 제대로 되면 안 되냐면, 지금 이 프로그램은 논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i가 제로고 j가 제로라고 해봐요. 이 포문을 도는 와중에 i도 제로고 j도 제로예요. 그런데 극한이 만약에 지뢰가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력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래도 될래나? 이래도 되면 그래도 되네요. 자, 일단 이제 왜 이러면 안 돼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보면, i가 제로고 j가 제로면 이게 그 칸이 지뢰가 아니니까 이 else로 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드 i-1 j를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i가 제로이기 때문에 i-1 제로 하면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드 마이너스 1 제로를 검사를 하는데, 물론 배열의 인덱스가 음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뭔가 비정상적으로 오류를 보여야 이게 사실은 정상인데, 지금 얘가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가는 이유는 이건 그냥 약간 이제 재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드 마이너스 1 제로라는 건 실제로 이 2차원 배열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어떤 메모리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 영역을 그냥 우연히 지금 아무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별탈이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여기서 프로그램은 이제 심각한 실행 오류를 일으켜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그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거랑 비슷한 얘기를 뭐 지금까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i-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래서 i-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 그리드 i-1j를 검사하도록 코딩을 해줘야 문제가 없어집니다. 여기 i-1이 0보다 작아지는 상황 말고 다른 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ij가 지금 0에서 n-1까지 돌기 때문에 이 j가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죠. 또 이 i-1이 허용된 값보다 더 커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i가 적법한 값이라면 거기다가 1을 빼줬기 때문에 그게 0보다 작아지는 상황 말고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가지가 두 가지입니다. i-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j 플러스 1은 n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j 플러스 1이 n보다 작을 때만 요거를 검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사실은 여기에 다 추가되어야 이것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도 i 플러스 1이 n보다 작아야 되고, 또 j 플러스 1도 n보다 작아야 되고, 여기에서도 i 플러스 1이 n보다 작아야 되고, 여기는 좀 지겹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j 마이너스 1이 여기서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서는 j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는 i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j 마이너스 1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만 이것이 이제 어떤 경우에도 잘못되지 않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해보죠. 자, 뭐 일단 이 결과는 뭐 틀린 데는 없어 보입니다. 맞아 보입니다. 아까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이 마인스위퍼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 이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이런 식의 코드를 사실 굉장히 혐오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if 문을 막 이렇게 8개 쭉 나열해서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것을 아주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더 어떤 우아한 그런 방법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그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것은 뭐 아주 근본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의 잔재주에 가까운 그런 트릭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이제 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우리가 뭐 이름은 뭐 어떻게 정해도 되지만 offset이라는 이름의 2차원 배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값을 저장을 할 거냐면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0 1, 제가 실수를 안 하려는가 모르겠네요. 0 1. 사실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1 0,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8개가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이렇게. offset이라는 이름의 2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지금 8 곱하기 2, 그러니까 행의 개수가 8개고 열의 개수가 2개인. 그래서 우리가 2차원 배열을 이런 식으로 이제 컴파일 타임 초기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컴파일 타임 초기화를 할 때 이렇게 우리가 행의 개수는 생략해도 되지만 열의 개수는 반드시 이렇게 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게 1행이고 2행, 3행, 4행, 5행, 6행, 7행, 8행까지 8개 행이고 각 행은 이제 마이너스 1, 0 이렇게 두 개, 각 행이 열이 두 개니까 두 개씩 이렇게 된 2차원 배열을 미리 이렇게 선언을 해줬는데, 지금 이 값이 제가 이제 요 밑에 요걸 보면서 이렇게 따라서 타이핑을 한 건데, 이 값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마이너스 1, 0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현재 이 2차원 배열의 어느 칸에 있던 간에 그 칸에서 북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하면 행 번호는 마이너스 1이 줄어들고 열 번호는 그대로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 2차원 배열의 어떤 칸에서 내가 북동쪽으로 한 칸을 이동하면 행 번호는 1이 줄어들고 열 번호는 1이 늘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쭉 가서 이것은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북서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행 번호도 1 줄어들고 열 번호도 1 줄어든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 이렇게 써준 더하기 1 빼기 1 혹은 0 값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2차원 배열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뭔가 8개의 if문을 반복하는 대신에 이걸 하나의 for문으로 만들어서 내가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인접한 방향이 8개죠. 그래서 방향 dir이라는 변수가 지금 방향을 표시합니다. 방향이 8개. 8개의 각 dir 0가 지금 북쪽이고 dir 7이 지금 북서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북쪽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8개의 방향입니다. 그 각각의 방향에 대해서 그러면 나의 현재 위치가 IJ죠. 나의 현재 행열 번호가 IJ일 때 내가 이 dir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하면 그 위치의 행번호와 열번호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번호를 R이라고 하면 나의 현재 행이 I행인데 거기서 내가 dir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하면 나의 행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I에다가 offset dir 방향의 0이겠죠. 이 앞쪽이 지금 전부 첫 번째 값이 행번호의 증감분, 그러니까 증가 혹은 감소분이고 뒤쪽이 열번호의 증감분이니까 현재 나의 행번호가 i행이고 내가 dir 방향으로 한 칸을 이동했다면 나의 현재 행번호에서 offset dir 제로만큼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요 값이 이제 0, 마이너스 1, 1 셋 중에 하나니까 그게 0이면 그대로라는 얘기고 1이면 증가한다는 거고 마이너스 1이면 1 감소한다는 거고, 똑같이 열 번호는 j 더하기 offset dir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열의 증감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r과 c가 내가 현재 i번째 행 j번째 열에 있을 때 그 위치에서 dir 방향으로 한 칸 떨어진 셀의 행번호와 열번호입니다. 그러면 이 행번호와 열번호는 일단 0보다는 커야 되고 m보다는 작아야 되고 열번호도 마찬가지로 0보다는 커야 되고 m보다는 작고,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런 칸이 사실은 없는 거니까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 그리드의 그 행열에 저장된 게 만약에 지뢰라면 그러면 내가 카운트를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좀 if문을 쭉 나열하는 이런 이제 볼품이 없는 코드 대신에 뭐가 그렇게 엄청나게 뭐가 이렇게 간단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작성된 코드보다는 이렇게 이제 하나의 for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코드가 훨씬 좀 훨씬 더 이제 프로그램다워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를 하면 결국 이제 똑같은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혹시 뭐가 잘못됐는지. 뭐 잘못된 건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어떤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런 건 대부분의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알고 있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어떤 트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11-2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offset이라는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테크닉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